네, 안녕하세요. 예스맨입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번 상승장 계속 오래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내 마음은 항상 감정을 잘 다스려야지만 그 수익이 계속 오래 끝까지 갈 수 있다라는 점을 꼭 신중을 통해서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번에도 어떤 소식이 나왔는지 같이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너스 낮은 수준이다. 추격 매수에 신중을 할 필요성이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네, 한 애널리스트가 이번에 비트코인 가격은 급등했지만 도미넌스는 함께 올라가지 않았다. 현재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60.4%로 1월 4일 69.7%보다 낮으며 다른 메이저 코인에 번갈아 가면서 추가 상승을 했다라는 의미가 있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즉, 이 퍼센티지를 빼서 다른 쪽으로 올려주었다라는 메시지인 것이죠. 근데 이분의 주장도 이제는 언제든지 내려가도 이상하지 않는다라는 좀 조심에 대한 메시지를 던지기도 했고요. 이번에 그 도미넌스 추이에 대한 차트를 또 본다라고 해도 충분히 그 부분이 공감이 되기도 합니다. 예, 왜 그러냐? 지금의 도미넌스 추이도 많이 내려왔는데 생각보다 많이 내려가지 또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또 무엇이냐면 그만큼 알트에 대한 수급이 계속 붙여져 가고 있는 실정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만큼 비트가 많이 올라왔음에도 비트의 도미넌스가 안 올라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어떻게 보면 비트가 비싸다라는 인식이 꽤 지금의 개미들에 대한 인식도 꽤 높고, 그러다 보니까 알트 쪽으로 가는 상황이 좀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한편으로는 또 스테이블 코인의 시총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이 수급이 어느 정도 끊겨야 이게 회전성으로 인해서 알트 쪽으로 좀 넘어가서 그거를 이제 풍차 돌리기 형태로 돌아가기 때문에 도미넌스가 변동이 발생하는데 그럴 단계는 아직 아니지 않겠냐. 그 대신 그만큼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언제든지 도미넌스가 올라가도 이상하지 않고 언제든지 그만큼 그 도미넌스를 올라가는 만큼 비트코인한테 또 하락의 마지노선은 또 방어해주는 그런 역할로 또 알트의 재물이 또 나오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갖고 줄 수가 있겠죠. 근데 한편으로는 저는 이런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세는 좀 차이가 있겠지만 녹화 시점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내려갈 때 도미넌스가 올라가는 경우는 이제 알트를 제물로 받쳐서 올라가지만 한편으로는 비트코인이 지금 비싸다라는 여기에도 어떻게 보면 두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올라갈 것이냐, 싸다, 비싸다, 뭐 내려갈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보게 되면 저는 ETF가 되면 지금도 저렴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단순히 사람들이 이제 이런 소식들, 저런 소식들 모르는 코리니 분들이 가격만 보면 되게 손이 안 가요. 그렇지만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네. 오히려 가격 대비로만 보고 코리니 분들이 또 보면 리플이 엄청 싸게 보이지만 시가총액 대비로 한번 보셔야 되고 코인의 총 발행량 대비도 제발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으로 앨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비트코인 투자자 보호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이걸 하게 되면은 단점도 같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 점도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오히려 이번 시장에 있어서 이 시장에 꺾을 수 있는 포인트가 뭐가 있냐, 이거를 추정으로 설명을 드린다고 하면 미국의 대통령의 한마디, 그리고 연준의 한마디, 아니면 앨런의 한마디, 그리고 하나 더 보게 되면은 코인의 여러 가지 주축이 있는 그런 쪽에서 어떤 큰 문제가 발생을 했다라는 메시지가 나왔을 때, 그리고 하나 더 뽑아서 보면 선물 만기라고 볼 수가 있겠죠. CME의 선물 만기. 요런 케이스가 아니고서는 절대 지금 시점에서 이걸 깨부수고 깨부수고 짤짤아 제가 깨부수는 시점은 아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또 커뮤니티에 이제 선물 만기가 가까워지다 보니까 이렇게 선물 만기에 대한
것이 또 올라와져 있는데 이더의 선물과 비트의 선물은 날짜가 같습니다. 참고로. 그래서 대응 시점은 2월 24일, 25일 때부터 대응을 하셔야 되고요. 왜냐하면 당일날 대응해봐야 의미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 점을 좀 보셨으면 좋겠고, 여기에서도 좋은 이야기를 잘 써놨습니다. 요약을 해주겠다. 선물 마감일에는 70% 하락의 조정이 왔던 적도 있었다. 공매도로 유명해진 헤지펀드가 있는데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다. 사실 공매도 하나만 가지고 하루에 다 이야기 못 끝낸다. 헤지펀드 운영사인 브릿지워터의 CEO 레이 달리오가 주가 조정에 대한 7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었다. 그래서 레이 달리오가 빅쇼트 영화 주인공이기도 하는데 그 7가지가 전통적인 촉대에 비해 주가가 너무 높은가, GDP 대비 주가가 얼마인가, 현재 주가의 미래가 과대평가하고 있는가, 투자자들이 대출로 주식을 많이 사고 있는가, 너무 미래를 낙관적으로 보고 있는가, 어디 가나 주식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신규 시장 참여자가 많이 늘어났는가, 통화정책 긴축이 주가를 떨어뜨리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가, 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예, 여기에서 10번 위기 중 3번의 공통적인 내용이 나왔으며 7가지에 대한 해당이 나왔을 경우에는 조정이 언제든지 나와도 이상하지 않는다라는 주장인데요. 어... 매우 공감하고 매우 동의합니다. 근데 이 내용이 지금 시점에 70%인지 이게 80%인지 아니면 뭐 99.9%에 지금 있는 건지 모른다는 것이죠. 보고 있는가, 많이 사고 있는가, 이 사고 있는 시점이 지금 100에 도달을 하고 있는지 90%인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예, 그게 중요한 거죠. 이것을 퍼센티지로 환산을 한다고 하면 그거를 알아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는다는 것이죠. 근데 지금의 분위기와 추세를 보고 대충 감으로 맞춰라 라는 의미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분위기가 너무 과열되면 이 내용을 함축적으로 이야기하면 과열되면 언젠간 조정이 나올 것이다. 그거에 따른 대비책을 준비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의견인 거고, 최근에도 제가 그런 영상을 만들어 놨던 이유도 여러분들 지금에 있어서 여러분들에 대한 마음은 이런 거예요. 올라갔어요. 근데 여기에서 올라가는 게 좀 더 올라갔어요. 여기서 올라갔던 퍼센티지가 20%나 10% 정도 더 수익이 났어요. 내가 여기서 현금비를 10%안 만들었으면 오히려 이게 수익의 20%를 이 퍼센티지까지 포함을 해서 더 많은 수익을 냈었을 텐데 라고 생각하는데, 이 모든 자산시장의 가장 기준점은요, 손해가 나지 않는다라는 전제 조건으로 운영을 하셔야 됩니다. 2018년도 때 겪어 보셨던 분들도 제발 그런 마인드를 준비를 하셔야 돼요. 몰빵에 대한 폐해를 줬던 그 시점을 지금 잊어먹었다라는 것은 그 사람은 이번 2018년도 때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던 사람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직접 경험을 했다라는 분들도 만약 그런 행동을 보이고 있다? 그러면 그건 진짜 문제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저도 아쉽죠. 이걸 어디에다가 투자를 하면 계속 돈이 커지는데, 근데 아무것도 대응하지 못할 만한 그런 돈이 없으면 여력이 안 돼요. 그래서 저번에 A, B, C 3가지 부분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뭐 현금이 계속 들어올 수 있는 구도가 있으면 지금 팔지 말고, 현금에 있는 B를 10% 정도 만들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적절하게 현금이 들어오는 것을 적절하게 이용을 해서 하락대 개수 늘리기로 가든지, 나는 현금이 들어올 구실이 없으면 오히려 그것을 적절하게 수익을 내고 한 템포 어느 정도 좀 감망을 해놨다가 하락하는 시점에 맞춰가지고 매입을 하는 시점으로 가든지, 아니면 제일 마지막 단계가 뭐라고 했습니까? 지금에 있었을 때 가장 마지막 단계 어떻게 했냐? 이렇게 음봉의 마감이 첫 스타트가 나오는 시점에서 그냥 매도를 하든지, 너무 아깝다라고 해도 매도를 하든지, 확실하게 나왔을 때, 그러면 이것보다 한 좀 더 많이 밀릴 거니까 그때 다시 타든지, 그런 형태로 해가지고 대응해 보시라고 이야기를 했죠. 물론 이거는 저의 대한 전략을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드리는 바인 거고, 더 최적에 대한 전략 부분이 있으면 그 전략을 자기 것으로 잘 만들어주셔서 잘 이용을 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하고요. 네.
그 다음으로 또 지금 비트코인이 이제 불장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에서도 차트를 잘 정리를 해 두셨어요. 불장, 베어마켓, 불마켓, 베어마켓, 불마켓. 그러니까 큰 틀로 보면 이런 형태죠 지금. 그러니까 지금 조만간에 더 올라갈 것이다. 그리고 지금의 자산시장 용량을 보게 되면 이러 하는데 오히려 비트코인은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냐. 그렇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또 분위기도 양적 완화, 부양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유동성은 넘치고, 그리고 지금의 언택트 사회 풍조로 인해서 언제든지 매수를 할 수 있는 접근성이 최대치로 좋아졌기 때문에 아마 금에 대한 ETF를 비교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복잡한 서류에 복잡한 접근성의 회원가입도 해야 되는 그런 같은 부분이 있지만, 어떻게 보면 지금의 ETF가 이 해당 되어져 있는 이 언택트 이 복잡한 상황은 똑같겠지만 접근성이 워낙 좋아졌기 때문에, 그리고 가정에서 계속 언택트로 재택근무를 계속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형태로 아마 진행이 될 것이고, 그리고 ETF는 거의 다 기관 위주로 많이 편입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개인들은 비트코인을 직접 매입을 할 것 같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런 측면도 좀 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여기에서는 왜 하필 자산시장에서 코인시장의 자금 이동이 많이 만들어질 것 같냐라는 의견으로 보게 되면, 자, 미국 금리채가 최대치로 솟은 지금 그게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은 건 나스닥이다. 그럼 코인 시장은 코로나 이후 나스닥과 커플링 되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는데 지금은 약간의 디커플링 되는 것처럼 보여진다. 그래서 오히려 이쪽에 대한 시장이 약간 좀 더 들어올 것이고, 그게 앨런 머스크로 스타트를 끊었다. 그리고 레리 핑크, 라우팔, 아크, 마이클 셀러 이런 애들이 계속 사고 또 현금의 비율을 남겨놔서 하락할 때 또 사서 방어를 할 것이다라는 주장을 계속 내비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만큼 많은 하락을 하지 않는다는 걸 뻔히 알고 있기 때문이다 라는 측면으로 불장에 대한 이야기를 좀 꺼냈던 거고, 이제 매도 시기는 아무래도 베어마켓 진입 시기라고 볼 수가 있는데, 로그 차크를 참고해 보면 아무래도 비트코인 2억에서 3억 정도가 되면 그때 되지가 않겠냐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연말까지 간다는 코인 불장은 벌써 끝날 수도 있지 않겠냐라고 했는데, 지금 앨런 머스크의 변수도 생겼고 ETF에 대한 변수가 생겼기 때문에 이게 지금 끝났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겠고, 그리고 미국 규제로 떡락 가능성이 있냐? 없다. 그 이유는 비트도 이제 미국의 술출품이다. 중국의 공산당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죄다 미국에서 뱉어내고 있다. 미국 규제 걱정 안 해도 된다. 라는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중국의 디지털 위안화 추진 상황이 MBC에서 또 나왔는데요. 디지털 화폐 이거는 MBC 나오기 전에 다 설명드렸죠. 2018년도 때부터도 나왔고 그런 거 다 보여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테스트가 끝나고 아마 올 하반기에 거의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올림픽에 맞춰가지고 아마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네이버 라인 링크 코인과 카카오 클레이 코인과 비교를 해보면 둘 다 대기업 코인이고, 그 다음에 보게 되면 유통량 추이가 좀 다릅니다. 가격 대비도 좀 다르죠.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시가총액도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공통점은 언제 상장할지 모른다라는 거와 둘 다 베일이 너무 많이 쌓여져 있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리스크일 확률이 꽤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다나리 핀테크 페이코인의 디파이 연동한 서비스를 준비한다라는 소식이 있고요. 그리고 이오스가 베네수엘라에서 화폐로 사용 중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게 되는 건 좋은데 이게 시세에 얼마만큼 영향을 줄지 모르겠어요. 근데 오히려 이거는 저는 이게 과연 좋긴 하겠지만 한편으로 한번 볼까요? 한편으로 이오스가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냥 저의 생각입니다.
오름폭이 상대적 대비 코인 대비 적게 올랐어요. 과거에 너무 쉬웠습니다. 너무 스테이블하게 갔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비트코인 너무 많이 올라가니까 이건 좀 그냥 내버려 두고 이오스 쓰는 게 더 낫지 않겠냐, 이런 형태로도 볼 수도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으로 한번 이렇게 한번 준비를 해보았고요. 그리고 비트코인 1조 달러를 넘었다. 최초이다. 최대 암호화폐 비트코인은 대략 최고가를 갱신을 했고, 어떻게 보면 의미 없는 사건일 수도 있지만 금융세계 생태계에서는 큰 의미라고 본다.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 시가총액은 페이스북보다 더 크고 조만간에 구글이나 뛰어넘을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게 엄청난 기대를 해볼 필요성이 있겠고, 토로스 자산운용 마이클 베누토가 코인데스크 TV를 통해서 비트코인 가격은 미인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또 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사람들을 흥분시키는데 그 이유가 옳지 않아 사람들이 토끼굴로 따라 들어가지 않는 것일 수도 있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저는 그래요. 올해 1년을 통틀어서 보게 되면 아마 여기 이 코인에 있는 이 모든 코인들이 지금 비싸다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비트코인 다 포함을 해서 ETF 된다라는 전제 조건 하에. 근데 이미 캐나다가 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그거 때문이라도 그렇게 많이 내려간다라고 보지 않고 더 올라갈 확률이 더 높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괜찮다. 왜? 미국만 경기 부양책 한 게 아니죠. 예. 그리고 뭐 한국만 뭐 언택트 한 게 아니죠. 재택근무 하는 게 아니죠. 이게 전 세계적으로 다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만큼 쉽다. 그리고 주식보다 가입 절차가 간단하고, 그리고 누구나 상품 설명 부분에 대해서도 접근성이 워낙 쉽고, 그리고 그만큼 편하니까 저는 그게 가장 비트코인의 가격을 빨리 올릴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3월달 되면 FATF에 대한 거래소 정리가 이제 천천히 진행이 될 것이고, 그 외적으로 또 여러 가지 딴지가 많이 나올 수 있는 소식이 몇 개가 있긴 하지만 그게 얼마만큼 시장에 영향을 줄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큰 틀과 작은 틀 이렇게 나뉘어서 좀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나름대로 전략을 잘 세우셔야지만 지금에 있는 수익도 지킬 수가 있는 것이고, 올해 연말에 그 수익을 끝까지 지켜낸 자만이 비로소 마지막에 웃을 수가 있다는 점을 꼭꼭 기억을 해 두시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를 지어 보려고 합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할게요.